네, 안녕하십니까. 예, 브리니TV의 양태자입니다. 현재 뭐 브리니TV, 그리고 뭐 조간 마케팅, 먹방 패브, 연애 레시피, 게임 레시피, 그 다음 뭐 일도 하고, 아무튼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직접 투자도 하면서 항상 들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뭐 미중 패권 전쟁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뭐 화폐 전쟁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뭐 코로나19부터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는 뭐 결국 인류의 질환의 하나로 편입될 것이니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지금 사망자 확진자 수 뭐 미국 유럽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웃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결국 한국도 그렇게 될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코로나19에 의한 금융 등 자산시장의 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고, 문제는 실물입니다. 이 실물 경제가 결국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다고 알려진 바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보다 심각한 이슈가 바로 요 미중 패권 전쟁인데, 왜냐? 일단 왜냐를 떠나서 예전 뭐 7, 80년대로 구소련 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미소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연방, 이때 시대랑 비교해서 일단 지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소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군사력이 실제로 미국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소 냉전 시대에는 미소 양국의 서로 별도 경제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군사력도 압도적이고 미국과 중국, 전 세계 경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군사력, 미소 냉전 시대 때는 전선은 한반도, 뭐 쿠바 등 남미, 동서 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있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도 하와이를 공격했죠. 알로하. 예.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해군력은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뭐 영화도 있잖아요. 뭐 진주만 이런 거. 그리고 반면 현재 미국과 중국 군사력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아마 전 세계랑 군사적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이다 라는 썰도 있고요. 군사적 대치 전선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미중 군사적 대치 전선은 캘리포니아 앞바다가 아니라 중국 코앞에 일명 도련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요. 핵 전력만 해도 미국의 핵무기가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중국의 핵무기, 반면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간에 미사일이 뭐 격추가 되던가 뭐 잠수함이 격침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편 미국 정부에서 문서로 중국을 적국에 준하는 표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또람부 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전쟁이란 표현만 안 쓸 뿐 준전시 상황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미국이 장차 중국을 뭐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족밥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족밥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이게 때릴만 하지. 이 점은 미소 냉전과 과거 큰 차이입니다. 예전에 미국 소련은 뭐 우주전쟁, 누가 로켓 뭐 달에 먼저 가냐, 서로 이게 한마디로 또이또이가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보기에는 중국이 이거 족밥이라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일단 미중이 실제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지만, 최근 500년간 패권이 넘어갈 때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전쟁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돈, 우리 투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페트로달러, 바로 오일머니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한다. 요게 바로 1971년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닉슨의 불태환, 달러를 금으로 교환 안 해준다라고 선언한 이후 수년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에 대한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중동에 가서 사우디 등등과 약속을 합니다. 석유는 달러로만 사고 파는 한 우리가 당신들 지켜줄게.
한마디로 석유 거래는 우리나라 달러로만 해. 대신 내가 너희 뒤 봐줄게. 그래서 사우디 등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 뭐 독재 국가들도 많고 이런 애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뭐 미국이 눈 감아주잖아요. 하여간 지금까지 중동 쪽 정권들을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란같이 달러가 아니라 위환화로 석유 거래한 나라, 한마디로 뭐 중국하고 손잡은 나라, 좀 친한 나라, 얘네들은 온갖 혐의를 뭐 뒤집어 씌워서 박살을 내고 있죠. 예전에 뭐 조지 부시도 악의 축이라고 해서 이란도 지정했었잖아요. 몇 년 전 중국이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을 개장한 데 이어 근래에는 위완화로 결제하고 위안화 말은 더럽게 힘드네. 위안화로 결제하고 석유를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영국산 브리티시 브렌트유인데 중국 석유의 주된 수입처는 바로 중동산 두바이유입니다. 근자에 중국이 위안화 패권을 위해 노력하는데 글쎄요, 페트로 위안이 되려면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인민해방군을 깔아 놓아야 할 만큼 그만큼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많지만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 2년 혹은 10년, 20년 내에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영어를 계속 배워야 돼. 아무튼 중동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깔아 놓으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경제가 한 몸이에요. 전 세계가 한 몸이야.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상호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한 순간 우리 쪽 피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전쟁, 뭐 물리적 충돌로 하면은 우리도 좆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상대를 때리려면, 결국 상대를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 경제를 내 경제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도 나한테 손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무브먼트가 지금 분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홍콩 등에 대해서 미국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마 계산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아직 짱구는 계속 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대한 경쟁인 미중 상호간의 분리가 얼마나 걸릴까? 이 역시 1, 2년 만에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냐? 왜 주절주절 미중 전쟁을 이야기하냐? 라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비단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경제전쟁 또한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미국, 중국 양국 모두 패권 전쟁을 위한 막대한 화폐를 찍어내야 합니다. 왜냐? 시중에 우리께 많이 통용이 돼야 우리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미국, 중국 돈을 막 그냥 찍어내요. 지금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언제 종결될 것인가? 1번 조기 종결. 중국이 미국에 굴복해서 항복하는 거죠. 대만, 홍콩, 마카오, 티베트 등에서 손 떼고 나 항복. 가능성은 빵 프로입니다. 중기 종결.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분리에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때려서 중국이 항복을 합니다. 최소 한 10년 정도는 거기 걸릴 것 같고요. 장기 종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해서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그리고 해외 주둔 기지들이 미국을 능가하는 겁니다. 완전 반대죠. 마침내 전 세계 핵심 이익이 중국으로 모여 있고 세계 패권 국가로 등극. 최소한 2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중국, 미국 누가 이길까? 현재로서는 일단 객관적으로는 미국이 이길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이 또 중국이 또 서로 양간에 걸쳐있는 경제를 조금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계속 노력 중이다. 특히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 딱히 그 중요하진 않아요. 뭐 오바마 때도 그랬고 뭐 민주당 정권 때도 그랬고 공화당 정권 때도 그랬고 어차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되건 뭐 바이든이 되건 딱히 뭐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중국, 미국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화폐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폐의 전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화폐 난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멈추려면 우리 생각보다 엄청 오래된, 내 뭐 손자가 태어나도 계속 ING일 수도 있어요.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결론 유동성 때문에 화폐 가락 하치, 실물 자산 상승.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 내 지갑에 있는 돈, 화폐 가치 하락, 반면 실물 자산 상승. 이 여파가 쉽게 끝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금값이 1g에 7만 쳤대로 올라갔죠. 예전 뭐 몇 주 전, 지난 주만 해도 6만원, 6만 8천원, 6만 9천원이었어요. 금값 상승, 여기 이 아파트값 상승, 그리고 중요한 거 명품 브랜드 가격 다 올리고 있잖아요. 명품값도 상승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럽에 있죠, 그 루이비통 주식 나 지금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하려면 얼른 실물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